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열람 장한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용중대 거대한 청사진을 드러내다라는 카테고리 제갈량 지혜를 읽어야 할 때라는 책으로 흥미진진한 아침을 열겠습니다. 유비가 당장의 외로움과 곤궁함을 탄식하더니 다행히 남양에 와룡이 있었네. 훗날 천하가 3분된 형국을 알려거든 선생이 웃으며 가리킨 지도를 보게 용중대는 고작 3글자에 불과하지만 제갈량이 10년 가까이 은거하며 시대를 고민한 끝에 얻은 중요한 결론이다. 용중대는 삼국시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총나라는 군사 전략을 짤 때 제갈량에게 완전히 의지했는데 그의 군사 전략은 전적으로 용중대에 의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용중대의 결과에 따라 삼국의 역사가 요동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갈량이 용중에 머물던 몇 년은 동안 말년으로 극심한 정치적 격변기였다. 당시 중원일 때는 군벌들이 할거와 혼전으로 매우 어지러웠다. 또한 조조가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하며 둔전제를 실시하고 사방으로 인재를 모아 여포, 원술 같은 약속 군벌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건한 5년, 서기 200년 조조는 관도 전투에서 황하 이북 지역이 최대 군벌이던 원소의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써 중원 북방을 통일했으며 강동을 지배하던 선권도 아버지 손견과 형 손책의 가업을 이어받아 천혜의 요새인 장강을 기반으로 내치에 힘쓰는 동시에 세력을 확대하여 안정을 구가하고 있었다. 반면 형주를 지배하고 있던 유포와 익주에 틀어박혀 있던 유창은 광대한 땅을 아우르고 있으면서 원대한 포부가 없어 이렇다 할 정치를 펴지 못하고 있었다. 이 두 지역은 내치가 불안정하고 발전 가망성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융중에 초려를 짓고 천하의 형세를 관망하던 제갈량은 그곳에서 10년 가까이 은거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여러 지사와 교류하며 당시의 정치 및 군사 형세를 꿰뚫어보고 자신만의 정치적 안목을 갖춰 나갔다. 바로 그 시기에 유비가 거듭 찾아와 천하계를 가르쳐달라고 간청했다. 유비는 한나라 왕실의 먼 친척으로 24세 때 황건족이 봉기한 이후 20여 년을 떠돌아다녔다. 그는 실패를 거듭하며 손찬, 도겸, 조조, 원소, 유표 등에게 연달아 의탁하는 신세가 되었고 제대로 역량을 축적하지 못한 탓에 한실 부흥의 대업을 물거품으로 만들 위기에 처한다. 삼고초려 당시는 유비가 유표역에서 도망쳐 나온 지 5년쯤 지났을 때였다. 유표는 겉으로는 유비를 예우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의심하며 그를 중용하지 않았다. 이에 유비는 조조의 남하를 막기 위해 사냐에서 말을 돌보며 형주의 북문을 시켰다. 이렇듯 남의 신세를 지며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한실 부흥의 꿈을 놓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가르침을 청하며 자신을 보호자해줄 인재를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47세 되던 해 유비는 마침내 제갈량과 교류하던 명사 사마위와 서서히 추천을 받고 제갈량을 만나러 용중으로 떠났다.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길을 떠난 유비는 온갖 어려움 끝에 제갈량이 머무는 초려에 도착했는데 삼국지연의 이 대목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제갈량은 유비의 성의를 시험하기 위해 그의 방문을 연거푸 거절했는데 유비는 2번이나 헛걸음을 하고 나서 3번째야 비로소 제갈량을 만날 수 있었다. 삼고초려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후대에 현인을 우대하는 군주의 모범으로 길이 칭송받았다. 유비는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후배에게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간신들의 농단으로 말미암아 한 황상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자신은 역량이 미약하여 일신을 보존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천하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 그는 처음 품은 뜻은 이루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지만 지모가 부족한 탓에 이것저것 제대로 이룬 일이 하나도 없다며 제갈량에게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는 뜻을 공손히 전한다. 유비의 겸손하고도 간곡한 태도에 감복한 제갈량은 평소 자신이 생각해온 정치, 군사적 견해를 밝힌다. 동탁이 난이 일어난 일에 독자적 거점을 가지고 군벌을 형성한 천하호걸이 적지 않습니다. 조조는 원소에 비해 명성도 높지 않고 병력도 미미하나
원소를 무너뜨리고 강자가 되었습니다. 약한 세력으로 대군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시운이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조가 미래에 대한 장기적 구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조에게는 우수한 군사 지략가가 많은 데다 지금은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고 있으므로 함부로 그와 맞서서는 안됩니다. 동남쪽의 선고는 3대째 강동을 장악하고 있어 정권이 공고합니다. 그리고 장강의 지세가 험준하여 백성들의 삶도 풍요로우며 군량 또한 넉넉합니다. 그의 수하에는 뛰어난 인재와 명사 역시 많습니다. 이런 세력과는 동맹을 맺어야지 함부로 토벌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형주는 북으로는 한강과 연수의 지세가 험하고 남으로는 남해의 재화와 산물이 풍족하며 동으로는 오와 이어져 있고 서로는 파족과 통하니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요지입니다. 지금의 형세를 보면 현재 형주를 다스리고 있는 쥐는 현상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이것은 장군께 땅을 내어주시려는 하늘의 뜻이 아닐는지요? 그러니 장군의 의지가 어떠한지도 중요합니다. 서쪽의 익주는 지세가 험한 요새이면서도 비옥한 들판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천혜의 땅입니다. 한고조께서도 바로 이곳에 터를 잡고 진군하시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익주목인 유장은 유약한 사람이라 수시로 북방 장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근면에 물산도 풍족하고만 익주목은 이러한 이점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곳의 유능한 선비들은 모두 명철한 군주가 익주를 통치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갈량은 형주와 익주를 탈취할 전략과 천하통일을 이룰 방책을 유비에게 말한다. 장군께서 한실의 종친이자 제왕의 후예이고 신의를 사해에 떨치고 계셔 사방의 영웅들이 장군을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군께서는 다른 이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목이 마른 듯 인재를 구하니 가슴에 웅대한 뜻을 품으셨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사견을 받아들이시어 먼저 형주와 익주를 얻어 천혜의 험준한 치세를 마련하고 서로는 융족을 정벌하고 남으로는 이족과 월족을 다스리십시오. 밖으로는 손권과 동맹을 맺고 안으로는 내치에 힘써 국력을 키운다면 천하를 통일할 호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일단 천하대세에 변화가 생기면 곧바로 상장군이 이끄는 병마를 보내 낙양을 공격하고 장군께서는 친히 익주의 군단을 이끌고 진천으로 출격하십시오. 그러면 백성 모두가 거리로 뛰어나와 장군을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장군께서는 폐업을 달성하고 한실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융중대이다. 융중대는 천하 형세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발전 양상을 예측한 다음 일련의 방책과 임무, 전략 등을 제시한 젊은 지략가 제갈량이 걸작품이다. 정치, 군사, 외교 전반의 계획이 망라된 융중대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왕의 후예인 유비의 신분을 용해 한실부흥이라는 정치적, 정통의 가치를 높이 든다. 둘째, 형주와 익주를 기반으로 안정된 근거지를 마련한다. 셋째, 밖으로는 손권과 동맹하여 조조의 독주를 막고 안으로는 내치에 힘써 국력을 강화하면서 주변 소수민족과의 관계에도 각별히 신경 쓴다. 넷째, 때를 기다리며 힘을 축적해 중원을 탈취하고 천하를 통일한다. 제갈량의 지혜를 읽어야 할 때 중에서 유비와 제갈량의 만남으로 시작하여 큰 꿈이 그려지는 것을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여 특히 삼국지를 5번 정도 읽었기에 눈앞에 그려지는 듯 하였습니다. 제갈량을 얻기 위해 삼고초려를 하였다는 내용에 우리도 돌아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아침에 앞으로 나와 함께 갈 사람이 누구인지 되짚어보고 누군가가 나에게 꼭 필요한 인재라면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그분을 모시어 유비가 얻었던 기회의 영광을 여러분도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